안녕하세요. 아이사이트를 이용한 설계 변수 최적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발표를 담당한 오상자엘 민선진 차장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시뮬리아 유저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다소 시스템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진행 순서입니다. 간략히 저희 오상자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뒤에 아이사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짧게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형상 최적화 수행을 아바쿠스 컴포넌트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카티아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접근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사이트 사용 초반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실수와 팁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상자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저희 오상자일은 1993년에 설립되어 IT 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PLM 사업까지 지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2002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해서 회사의 규모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대외적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또 인력 현황으로 전체 임직원의 80% 이상이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객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LM 사업부는 다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솔루션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 중에 에노비아, 카티아 등은 국내 최고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뮬리아나 델미아 등 다양한 솔루션에서 성장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뮬리아 POP, 즉 아바쿠스, 아이사이트, FEC, 토스카 등 전 분야에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보해서 해석의 보편화 및 고객의 다양화된 필요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아이사이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잠시 개념을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아이사이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익숙하시죠? 아이사이트를 대표하는 화면이자 프로그램 시작 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그림을 시뮬레이션 플로우, 줄여서 심플로우라고 부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코드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를 작성하여 실행하는 아이사이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들에게는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 계획법 및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아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고 유용한 것으로는 그림과 같이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DOE, 즉 실험계획법을 작성 및 수행하여 인자의 영향도 및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팩토리얼이나 옵티멀 라틴 하이퍼큐브 등 다양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최적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사 모델을 생성해서 아주 빠르게 최적화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매칭 툴로서 실험과 해석의 결과를 비교해서 매칭하거나 최적의 물성을 추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조 공정이나 실험의 산포까지 고려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식시그마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사이트 최적화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기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최초 X1, X2 두 개의 인자를 실험 계획법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에 결과인 Y1, Y2를 얻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베스트한 포인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의 이니셜 디자인으로 선정을 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서드에 의해서 목표를 수행하여 피저블 영역 내에서 옵티멀 포인터를 찾게 되는데
이때 공정의 3포를 고려한 참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웨비나 과정 가운데에서는요, 제품의 형상 디멘전을 변경해서 DOE를 수행하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아바커스 컴포넌트만 활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가능한 라이브 데모의 컨셉으로 준비를 했고, 실제 작업 화면을 캡처하여 폰트가 작게 보일 수 있으니 전체 화면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소 시스템 기본 교육을 수강하신 분은 익숙한 그림이죠?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본 교육의 예제 중 하나인 아이빔 문제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기존에는 엑셀로 수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실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웨비나는 아이사이트의 작성에 포커스를 두는 만큼 해석 파일 작성 시 내용을 상당히 간략화한 것들이 보이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그 덕분에 고객님 모델이나 좀 복잡한 모델이 아닌 덕분에 웨비나를 위해서 전부 재작성한 만큼 요청하시는 유저분들께는 모든 파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처음 단계로 우선 아바쿠스 C에서 빔의 해석 파일을 작성하고 1차 결과를 확인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긴 관계로 스킵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를 생성하기 위해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생성 후 스케치를 하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저는 점을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빔의 단면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케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 외에 필요한 부분 컨스트레인트도 잡고 디멘전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물성이라든지 경계 조건 그리고 메시 등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석의 편리함을 위해서 원래 3점 포인트 밴딩 문제였었는데 저는 그냥 그 캔틸레버 빔으로 정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자, 스케치에서 파일 매니저, 죄송합니다. 파라미터 매니저를 오픈해서 원하는 디멘전을 파라미터로 미리 정의하는 프로시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총 4개의 디멘전을 파라미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빔의 높이, 빔의 폭, 플랜지의 두께, 그 다음에 웹의 두께 이렇게 4가지를 정의했고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을 해두고 계시고요. 그리고 메시를 리젠한 다음에 잡을 설정하고 솔빙을 완료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설계 변수를 미리 선언을 했고 또 결과 ODB도 문제없이 생성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CA ODB 레퍼런스 파일을 바탕으로 아이사이트 프로세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과 같이 아바커스 컴포넌트 그리고 심코드 컴포넌트, 계산기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계산기 컴포넌트와 심코드 컴포넌트는 본 과정에서 중요하지는 않고 아바쿠스에 포커스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쿠스 컴포넌트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쿠스 컴포넌트를 실행하게 되면 파일에서 조금 전 미리 만들었던 C 레퍼런스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리드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C에서 보셨던 그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가운데 보시면 C에서 저희가 파라미터 매니저에서 정의한 그 같은 이름의 파라미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름의 순서는 모델명, 파트명, 피처명, 그리고 스케치명으로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파라미터 매니저에서 선언하는 그 네 가지의 파라미터가 동일하게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레퍼런스 포인트의 XYZ 좌표라든지 빔의 길이, 그리고 포스, 물선까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파라미터화 할 수 있습니다. 익스큐션 실행 탭으로 가겠습니다. 실행 커맨드는 레퍼런스 CA 파일 내에 있는 잡 네임을 읽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아바커스 언더바 빔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여기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도 물론 몇 가지 제가 전해드려야 될 팁들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기술하기로 하고 디폴트로 남겨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탭입니다. 역시나 동일하게 ODB 레퍼런스 파일을 브라우저하고 리드 파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히스토리 아웃풋에 선언한 항목들이 밸류 및 그 테이블들이 쭉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최대 스트레스와 최대 마이너스 스트레스와 최대 변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OK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산기 컴포넌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산기는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최적화 목적 인자 중에 매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계산기는 전반적으로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하단에 미리 선언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단면적과 부피 그리고 매스를 구하는 식을 적어놨고요. 다만 매스 같은 경우는 아바커스에서 히스토리 아웃풋에서 그림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OE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OE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요. 우선 DOE 테크닉으로 옵티멀 라틴 하이퍼큐브를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포인트가 등간격으로 전 영역에 분포되고 많은 시험 수가 필요한 풀팩토리얼 대비 매우 경제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포인트 수를 30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라틴 하이퍼큐브나 어댑티브 DOE 등 많은 테크닉들이 랜덤하게 매트릭스를 짜게 되므로 동일한 매트릭스를 생성하기를 원하실 때는 여기 픽스드 시드를 체크한 다음에 뒤에 나온 숫자들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계속 동일한 매트릭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자로 넘어가세요. 팩터는 앞에 선언한 4개의 인자를 선택을 했고 베이스라인은 기본 문제에서 주어졌던 기본 형상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15%를 로어 어퍼 바운더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매트릭스에서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트릭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앞에 숫자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지 않는 샘플을 제외할 수도 있고 가장 하단에 사용자가 원하는 케이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탭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커스 컴포넌트에서 선택한 그 매스 그리고 맥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선택을 했고요. 둘 다 오브젝티브는 미니마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디폴트로 두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일 탭으로 이동해서 파일 파라미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파라미터는 심플로우 탭이 있는 그 같은 열에 위치해 있고요. 파일 탭으로 가서
아바쿠스 컴포넌트에서 CA 레퍼런스 파일을 제대로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경로는 절대 경로가 디폴트이지만 재사용이나 협업을 위해서는 모델 디렉토리로 정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모델 디렉토리는 iset의 모델링 파일인 ZMF 파일이 있는 그 폴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아바쿠스에서 생성된 ODB를 심코드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바쿠스 컴포넌트의 아웃풋 파일에서 ODB가 선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물론 아바쿠스 컴포넌트에서 자동으로 선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저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코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명명한 심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인풋 파일로 가셔서 가장 우측에 파라미터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나면 이렇게 파일 파라미터 위저드가 뜨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로컬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파일 그 아래 보시면 다른 컴포넌트에서 파일 파라미터를 매핑하기라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정의했던 모든 컴포넌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아바쿠스를 확장을 해서 그 하위에 있는 여러 파일 파라미터 중에 지금 잘못 선택되어 있지만 아바쿠스 빔 언더바 ODB라는 파일 파라미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피니시를 하시면 그림과 같이 아바쿠스 빔 ODB라는 것을 아바쿠스 아웃풋으로부터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매핑이 되어 있음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데이터 플로우의 매핑 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바쿠스와 DOE 간에 서로 파일 혹은 그 변수들을 주고받는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컴포넌트를 빠르게 선택하시고 싶으실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트리에서 두 개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처음 선택한 것이 좌측에 두 번째 선택한 것이 우측에 표시돼서 이렇게 서로 파일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DOE 매트릭스로부터 아까 조금 전 선언한 4개의 인자들을 아바쿠스에다 전달해 주고 있고요. 아바쿠스는 이 전달받은 4개의 인자를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로부터 매스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DOE로 다시 돌려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로소 모든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한 아바쿠스만 사용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계산기와 포스트 프로세스는 심코드는 사실 이번 프로세스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아바쿠스 컴포넌트 하나만 정의하고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파라미터를 아바쿠스 컴포넌트가 실수 없이 자동으로 선언해주고 있어서 매우 편리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바쿠스 컴포넌트를 메인으로 해서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DOE 컴포넌트를 옵티마이제이션 컴포넌트로 변경만 하시면 간단히 최적화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런을 하시면 이와 같이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결과 확인은 다음 장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캡처들은 각 결과에서 캡처한 그림인데요. 제가 아까 심코드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 이유가 이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그림과 같이 캡처를 하나씩 남겨놓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CA 모델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아이사이트와 무관하게 아바쿠스 CA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잘 쓰고 있지 않는 고객도 있으셔서 종종 소개하는 기능입니다. 대부분 순서는 앞장과 유사하므로 다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장에서 아이빔 CA를 작성했던 바로 그 폴더입니다. 폴더를 잘 보시면 C를 사용하면 늘 abakus.rpy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CA를 사용하는 그 히스토리 파일 정도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파이썬의 포맷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걸 파이썬을 실행을 하면 했던 작업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파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abacus.rpy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딱 보아도 프로그램 랭귀지임을 아실 수 있고요. 저처럼 교양 수업의 C 언어 기초만을 겨우 배운 수준이라면 상당히 어렵고 닫아버리고 싶지만 참 다행인 것은 아바쿠스 CA가 작성을 해주고 사용자는 수정만 할 줄 알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바쿠스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제한적이어서 반복하여 보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고 또 수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짧은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파이썬 파일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 폴더에다가 아바쿠스 CA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바쿠스를 실행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아바쿠스를 CA를 실행하자마자 생성된 abacus.rpy 파일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해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기의 이니셜 부분들이 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바쿠스에서 스케치를 하는 동안 이 RPI 파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파일을 생성할 거고요. 테스트라는 파일을 생성하고 간단히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요. 스케치를 하는 동안 보시면 선을 긋는 이런 액션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선을 연결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턴을 하고 뎁스를 20으로 해서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보시면 테스트라는 파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뎁스가 20인 디포멀 바디가 생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성을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성은 스틸 그리고 간단히 덴시티만 갖는 1, 2, 3, 4, 5.0이라는 덴시티를 갖는 스틸이라는 물성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네, 이렇게 덴시티 매터리얼에 덴시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엔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해서 동일하게 또 test.ca를 생성을 했고요. 아바쿠스 파일에 보시면 abacus.rpy 파일에 보시면 또 save as path name test라는 CA 파일을 생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닫기 전에 abacus.rpy 파일 리네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에서 prepost.py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열어두셨던 아바쿠스 파일은 U를 눌러서 닫으시고요. 나머지 파일들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A 파일과 저널 파일 등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작성한 이 pre.python 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CA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바쿠스로 가서요. 파일에 run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run 스크립트를 클릭하시고 방금 정의했던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고 OK를 해주시면 좀 전에 만들었던
그 파일이 그대로 생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물성 같은 경우도 아까 넣은 대로 1, 2, 3, 4, 5.0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 파일에서 일부를 바꾼다면 바꿔가면서 이 CA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석을 돌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파이썬 파일을 이용한 아이사이트의 활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했던 것들은 닫고, 네, 이렇게 해서 파이썬 파일을 작성을 하고 수정은 하진 않은데, 작성한 파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사용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마지막 유용한 팁에서 다룰 부분이었는데 진행상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파이썬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팁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모델이 복잡한 경우에는 파이썬의 라인 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몇백 줄에서 심지어 1000줄, 2000줄, 2000 라인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파싱할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의 어떤 특정 숫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정해야 될 이 밸류들을 변수로 지정해 놓고 제일 초반부에 이렇게 선언을 해두고 해당 부분에서 그 변수를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면 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파싱을 할 때도 오류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빔의 단면 디멘전 중에 빔의 높이라든지 플랜지 폭, 웹의 두께, 플랜지의 두께 등을 변수로 파이썬 내에서만 쓸 유니크한 이름의 변수로 정의를 하고 사용한 부분입니다. 앞에 변수 선언이 선택이었다면 이번 과정은 아주 필수적인 수정입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CA 파일을 저장을 할 때 로컬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로 저장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로들을 다 지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상대 경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건데요. 바로 런 디렉토리에서 작업 중에 런 디렉토리의 CA 파일이 생성되지 않고 바로 이 엉뚱한 경로로 가서 파일이 계속 누적 작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작성한 파이썬 파일을 pre.py로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심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코드에서 pre.python이라는 파일을 열고 이와 같이 파싱을 진행해서 각각 제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러한 숫자들이 문서의 가운데 있어서 한 번에 찾기가 매우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또 협업을 할 경우에도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지 전달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파이썬 변수를 앞부분에 미리 선언을 해두면 파싱할 때 선택하기도 편하고 협업 시 내용을 전달하기도 매우 용이해집니다. 자, 그러면 커맨드 탭으로 넘어가세요.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어는 아바쿠스 CA noGUI는 pre.py의 형태이며 이것은 GUI를 오픈하지 않고, 즉 noGUI에서 알 수 있듯이 GUI를 오픈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합니다. 간혹 CA 작업 중에 GUI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noGUI가 아니라 스크립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이제 앞장과 동일하게 아바쿠스 컴포넌트를 열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옵티마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티마이제이션 컴포넌트를 오픈하시면 보시면 DOE에서 보았던 화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DOE와 굉장히 유사한 폼이고요. 첫 번째 탭에서 DOE 첫 번째 탭에서 라틴 하이퍼큐브 등의 테크닉을 선택한 것처럼 최적화 테크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비선형 엔지니어링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레디언트 군의 NLP, QLP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만약 어떤 테크닉을 써야 될지 모를 때에는 테크닉을 어댑티브하게 선택해주는 포인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수 탭에서는 DOE의 베스트 포인트, DOE에서 썼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 변수들의 베스트 포인트를 베이스 밸류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우 바운더리, 어퍼 바운더리는 적당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컨스트레인트는 설정하지 않았고요. 오브젝티브에서 매스와 최대 변이를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미니마이즈 디렉션을 설정하고 그리고 각각 적당하게 스케일 팩터와 웨이트 팩터를 선언하고 저장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41번 런이 가장 최적의 옵티멀 포인트였고요. 그 과정을 오브젝티브의 2D 스캐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에서 좌측 차트에서는 DOE의 결과를 보실 거고요. 우측은 옵티마이제이션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DOE 플롯에서 보시면 파란색 점들로 표현된 파레토 포인트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 한 점을 베스트 포인트로 선정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의 이니셜 포인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포인트로부터 NLP, QLP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최적의 포인트, 즉 목적 함수가 가장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 계시고 그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옵티멀 포인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옵티멀 포인트를 DOE 플롯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점으로 보여주고요. 파레토 포인트보다 기존 시험계획법의 모든 해석 케이스보다 훨씬 상회하는 최적의 포인트를 찾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형상 최적화의 마지막으로 카티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오면 어떻게 진행하겠구나 예상을 하실 것입니다. 카티아를 사용하는 것은 아바쿠스 CA를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형상의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토메시가 가능해야 되고 여전히 파이썬 작성이 필수인 점은 염두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카티아에서 간단한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파라미터 매니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파라미터 매니저를 열어서 기존 디멘전에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 높이, 박스 폭, 박스 길이 등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정의를 했고요. 이 역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지만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해당 디멘전을 찾기가 어려워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번 창에는 있지는 않지만 그 컷아웃된 포켓이라는 부분에 폭과 높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캡파트를 저장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이트 모델링은 파이썬을 활용한 안과 거의 동일한 구성에 카티아 V5 컴포넌트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V5 컴포넌트 열어서 파라미터 탭에 가신 다음에 이렇게 캡팟 조금 전 저장했던 캡파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파라미터들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제가 카티아의 파라미터 매니저에서 정의했던 그 이름들 포켓 하이트, 포켓 위드, 박스의 높이, 폭의 길이 등 5개가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좌측의 트리를 보시면요. 카티아의 트리와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네이밍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 탭에 넘어가겠습니다. 실행 탭에는 환경 변수들의 위치와 제가 익스포트 할 포맷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환경 변수 쪽은 카티아를 설치할 때 디폴트로 모든 경로들을 설치를 했다면 손대야 될 부분은 없으나 만약에 다른 경로에 있다면 캐스타트나 이런 환경 변수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클릭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익스포트 파일 포맷에서 스텝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티아 컴포넌트에서 작성할 부분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파일을 불러와서 CA 파일을 생성해주는 프리프로세스라는 심코드 컴포넌트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A 파일을 반복적이지만 CA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파이썬 파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나 웹이나 처음에 했던 그 작업처럼 스텝 파일을 불러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레퍼런스 CA 파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이썬 파일을 열어보면요. 이와 같이 스텝 파일 part.capart.step 이라는 제가 조금 전 정의했던 그 파일을 불러오는 구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불러온 지오메트리로부터 파트를 생성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절대 경로로 되어 있다면 절대 경로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CA 파일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아바커스 컴포넌트로 가지고 와서 솔빙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아이사이트를 통해서 형상을 최적화하기 위한 3가지 접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특징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아바쿠스 컴포넌트 온리, 아바쿠스 컴포넌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이썬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편한 편이고요. 다만 이에 따라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CA를 처음부터 재작성하지 않고 일부만 수정 후 수정하기 때문에 리제너레이트를 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수정 후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주로 고객들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이렇게 이 점 때문에 이런 오류 때문에 아바쿠스 컴포넌트와 파이썬을 함께 사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다만 파이썬을 이용할 때의 단점이라면 파이썬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티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CA를 사용하는 두 경우보다 좀 더 복잡한 모델링을 아주 높은 퀄리티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이 있다면 단품이나 혹은 2D 해석에 사실은 적합하고 복잡한 바운더리 컨디션이나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는 CA에서 리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 고려하셔서 최초 설계 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웨비나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바쿠스를 사용하여 모델링 중에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모아보고 해결 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바커스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가끔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CA 혹은 IMP 파일을 불러와서 리드 파일을 클릭했을 때 그 결과를 읽지 못하고 계속 무한 로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원인은 바로 CA 라이센스가 부족해서 웨이팅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OK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고 나간 뒤에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 제대로 읽을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한 로딩의 또 다른 이유인데요. 바로 C 레퍼런스 파일의 버전과 아바커스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아바커스 버전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바커스 컴포넌트의 버전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이 execution 탭 안에 커맨드 명령어에서 지정하는 버전이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abacus.bat 같이 디폴트 명령어의 경우 시스템마다 그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아바커스의 버전에 따라 버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나 이동하여 작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는 abq2018.bat와 같이 특정 버전을 지정하는 커맨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번은 권장사항인데요. 커맨드 탭에서 아래와 같이 언체크 및 체크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wait for output 파일 같은 경우는 체크했을 경우 솔빙 시 잘못된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아웃풋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옵션의 경우는 ODB 용량이 너무 커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gnore error and extract result라는 옵션은 에러를 솔빙 시에 수렴하지 못하고 에러가 난 경우 에러를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파일을 뽑아내라 라는 뜻인데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수렴하지 않은 아바쿠스의 아웃풋 파일들을 보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레퍼런스 파일의 매핑 문제는 아주 자주 겪는 문제이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아바커스 컴포넌트의 경우에 레퍼런스 파일을 로컬에서 가져와 수정해서 런을 합니다. 그런데 파이썬 파일로 CA를 작성하는 경우는 로컬이 아닌 바로 심코드로부터 심코드의 아웃풋 파일로부터 이 CA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가 아바쿠스에서 원래 지정되어 있던 레퍼런스 파일을 지우고 이렇게 새로 매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심코드에서 CA 파일을 매핑해서 가져오기는 했지만 레퍼런스 파일이 없다 하고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맞는 방법은 기존의 레퍼런스 파일 파라미터를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그 심코드의 아웃풋 CA 파일을 드래그 하셔서 아바쿠스의 레퍼런스 파일로 드래그해서 매핑을 해주시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은 유용한 팁입니다. 바로 팩앤고라는 기능인데요. 파일 파라미터들이 절대 경로, 모델 디렉토리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을 때 협업이나 시스템을 옮기기 위해서 모으는 툴입니다. 이 툴은 파일 메뉴에 팩을 클릭하시면 팩을 클릭한 뒤에 저장 경로를 설정하면 모든 파일 파라미터들이 인 모델로 설정해서 ZML 파일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나의 폴더에 모아주고 이에 따른 설정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인 모델이 될지 아니면 모델 디렉토리에 넣을지는 바로 아이사이트 프리퍼런스의 게이트웨이 탭에 가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팁입니다. 아까 DOE와 옵티마이제이션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을 보셨는데요. 이걸 자주 반복하다 보면 DOE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실행하는 것 또한 자동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이와 같이 모델을 구성하면 되지만 DOE를 이 모델을 보시면 DOE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모델링한 거고요. 다만 이 경우의 문제는 DOE에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넘어갈 때 매트리스의 마지막 밸류가 옵티마이제이션 이니셜 포인트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DOE의 베스트 포인트를 옵티마이제이션의 이니셜 디자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의 매핑을 가시면 DOE 쪽을 보시면 DOE 리절트라는 트리에 DOE 리절트가 있고요. DOE 리절트를 확장을 하면 바로 여기에 베스트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안에 저희가 사용했던 4개의 인자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디폴트로는 바깥에 있는 이 인자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그 4가지를 다 삭제를 하신 다음에 베스트 포인트 안에 있는 4개의 인자를 옵티마이제이션의 인자 4개로 연결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베스트 포인트의 밸류가 넘어오게 돼서 가장 적합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사이트를 활용하여 형상 최적화 시뮬레이션하는 방법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어려운 첫 발을 떼신 것을 축하드리며 또 이후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지원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오상자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웨비나에 사용된 모든 아이사이트 아바커스 모델링 및 파이썬 파일은 공유가 가능하니 웨비나 설문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 1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타이핑하셔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한 분께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메시 모델의 경우 아이사이트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복잡한 메시 모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메시 모델, 즉 오토메시가 안 되는 모델의 경우에는 DOE는 메시 파일을 IMP 형태로 임포트하는 파이썬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니즈가 있는 고객들한테는 2가지 정도 대안을 보통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DOE 결과 포인트를 이용해서 근사 모델을 방법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근사 모델을 만들어서 근사 모델을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충분히 넓은 영역에서 높은 해상도로 DOE를 수행을 하셨다면 최적화 시에는 오히려 아주 빠르게 또 높은 신뢰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근사 모델은 이번에선 다뤄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또 2번째는 이거 약간 좀 꼼수일 수가 있는데요. 그 복잡한 전체 모델에서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전체 모델이 골고루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 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잘라내서 파트로 구분하고 나서 해당 파트만 변경하는 모델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잘라낸 파트는 물론 오토메시가 가능해야 하고 또 오토메시가 가능해지면 또 자동화를 할 때 파트를 이제 리플레이스하고 또 메시하고 또 리젠하는 이런 루틴을 반복하면서 아마 최적화든 DOE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높아심에서 역시나 이제 풀카 모델 같이 아주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최대한 문제를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네. 다음 질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매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아이사이트의 개념을 잠깐 리마인드하면서 데이터 매칭에 대해서 언급만 했었었는데요. 데이터 매칭은 기본적으로는 실험 결과 플롯과 해석 결과 플롯을 비교하면서 해석의 그 변수를 변경해가면서 매칭을 시키려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참 이해가 어려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가 러버 물성 피팅 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성 실험 결과에 맞는 러버 물성 개수를 찾아낼 때 이게 아주 적합하고 또 잘 사용되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주로 쓰이고요. 또 러버 물성에서 유니액시얼 단축 인장 시험만 있는 경우 뭐 플래너나 바이액시얼 같은 그 좀 복잡한 시험 결과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피팅해서 맞춰가는 때에 이렇게 데이터 매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고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면 설명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또한 데이터 매칭 또한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또 실습을 해보시면 이해가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문에 요청을 해주시면 관련된 자료 및 예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린 항목은 제가 웨비나 종료 후에 메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시뮬리아에서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 홈페이지, 블로그, 러닝 커뮤니티, 교육 정보, 기술 지원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웨비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플렉시블 멀티바디 모델을 활용한 기어박스의 소음 해석 프로세스 소개고요.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1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전화로 메일로 또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